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이 대손회계, 그죠? 대손에 대한 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기업은 이 채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현금만 있는 세상이라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물건 사고 현금 주고, 물건 팔고 현금 받으면 더 이상 분쟁이 없을 거란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외상 판매가 되다 보니까 외상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외상값을 받는 걸 기록했다가 그게 없어질 때까지 뭐예요?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업에 가보시면 외매라고 하는데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 있잖아요. 받을 돈, 줄 돈을 기록하는 게 최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 가보시면 거래처에 전화가 와요. 원장 좀 보내주세요 그런다고. 원장, 거래 원장. 너와 내가 거래한 내역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죠? 그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에 그런 거래를 다 기록해 놨다가, 그죠? 거기 원장을 출력해서 보내주면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있잖아요. 기업은 외상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업관리 이런 업종은 뭐냐면요, 미수금 있잖아요. 돈 받는 거 관리하는 거예요, 솔직히. 맞잖아요. 영업관리라는 게 단 게 없어요. 미수 얼마가 있는지를 봐서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있죠. 특히 외상 매출금 관리하는 파트가 바로 영업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그죠? 이 채권을 먹고 튀는 경우가 있잖아요. 먹튀가 뭐죠, 여러분들? 먹튀가 뭐죠? 먹고 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죠? 나의 외상값을 먹고 튄 거잖아요. 그걸 대손이라고 해요. 대손은 대여한 채권을 뭔가, 대여한 채권을 훼손됐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대여한 채권을 훼손됐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적어 놓고 있는데요,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돈 못 받는데 저 상대방이 죽어버렸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절하게 그 사건을 보고 이 채권을 정감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못 받는다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받는 거를 받는다고 기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모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네 가지가, 이것도 네 가지네? 네 가지 되게 많이 배우네요. 우리 유가증권 네 가지 배웠죠? 기억납니까? 네 가지. 처음에 살 때 매입 수수료는요, 영업의 비용. 보유 중에 배당금 받으면요, 배당금 수익. 기말에 평가해 보니까 올랐으면 평가액, 떨어지면 평가 손실. 처분은요, 처분 3단계법 기억나시죠? 장부가액 제거, 처분 대가 비교, 처분 손익 인식해서 먼저 인식하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받으럼 네 개 기억나요? 받으럼? 받았다, 그죠? 받았고, 그 이후에 이 대손의, 그죠? 회수 모형이 네 개 나타나잖아요. 변경 모형이. 첫 번째, 만기 출시, 수수료 띄고 돈 받는 거. 부도나면요, 부도원가 수표라는 계정으로 대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서 양도 배우셨죠? 배서란 말은 뒤쪽에 적는 거죠. 등배자니까. 받으러면 빠져나가고. 할인은요, 뭐만 생각나면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소식. 그래서 할인율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네 개 모형.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짤막짤막하게 익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뭐 기타 당사자산 어제 공부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재료가 돼요.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인망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건물을 꼼꼼하게 생겼다가 딱 들어오면요, 딱 낚아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약간 엉성하게 공부하면 안 돼. 대손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지 모형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에게는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입하고, 이건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있잖아요. 대손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손회계 중에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그죠? 돈 못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죠. 근데 세무 2급으로 보자면 얘가 더 중요해요. 얘가 더 중요해요. 세무 2급으로 보자면 실무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뭐 외상값 띄었는데 누가 다시 줍니까? 잘 없다고요. 먹고 튀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잘 안 주잖아요. 그죠? 안 주는데 시험 논점으로 얘가 중요해요. 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손에게는 누구나가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제가 강의를 해보면 높은 과정도 그렇고 낮은 과정도 그렇고 대손회계는 다 할 줄 알아요. 되게 잘해요, 이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냥 단순히 뭐야? 그 회계처를 외웠을 뿐이죠. 모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형을 조금 이해시키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손회계가 왜 어렵냐면요, 이제까지는 전부 다 약속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그죠? 약속을 배운 거예요. 단편적이지 않아요? 선납세금 미리, 그죠? 우리가 선납세금 띄고 받으면 그거는 선납세금을 하고 띈 사람은 예수금 해야죠.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을 배울 뿐이잖아요. 약속을. 근데 얘는 모형이 나타나요. 모형. 회계적 모형이 나타나는 첫 번째 토픽이 돼요. 그러니까 논점이 있어요. 회수. 자,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나서 우리 막 할 때, 그죠? 대손 났는데 회수했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대손 충당금 전가로 처리합니다.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회계 1급 어렵게 낼 때 나오고요. 세무 2급은 잘 내요. 여러분들 목표가 세무 2급이잖아요. 세무 2급 위주로 공부하면 회계 1급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껌든 자격증이라도 별거 어렵지 않아요, 되게. 나중에 수준 한번 보세요. 그만한 수준이 돼요, 솔직히. 자, 한번 해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요 내용이, 여기 제가 앞에 이렇게 4개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시간이 없을 때 요거만 보는 거야. 두룩 보고, 아, 이 모형 4개 익힌다. 제가 대부분 앞에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요걸 딱 익힐 때 교재를 보면 앞에 시간이 없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여기 4개구나. 이 세 번째 내용이 안에 다 있잖아요. 안에 다 읽으려면 힘들고 나중에 써머리 할 때는요, 앞에 것만 쭉쭉 보고 기억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4가지 모형을 정리한 거예요. 간단하게. 자, 한번 이 대손회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대손이 났다는 말은 회수 불능이잖아요. 그러면 대손금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죠, 죽어버렸어요. 채권이 있는데 난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업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한 5년 정도 나중에 그죠, 회수할 걸 가정하고 빌려줬다고요. 그럼 장기 대여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받는 것을 외상 매출금으로 있죠, 기록하고 있고, 장기 대여금으로 기록하면 안 되잖아요. 못 받는 건데 그거를, 그죠, 정보용자가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기준에서는요, 대손 나면, 회수 불능 채권이 발생하면 제가 하도록 해요. 없앤다 이거죠. 항상 여러분들, 어제부터 제가 계속 뭐를 가져가야 했습니까?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했죠? 회계 처리할 때 처분 3단계법 있죠?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처분 3단계법이 어떻게 돼요?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처분 대가를 비교해서, 대가를 비교하면 처분 손익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물론 뭐 이런 거래야 그래서 처분 손익이 없죠. 못 받는데 뭐 돈 받은 게 없으니까 얘가 없잖아요. 얘가 없으니까 전액 다 비용 처리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때 뭐부터 하는지 습관을 들이라고요. 자, 외상값 못 받기로 했어요. 못 받게 됐다고요. 100만 원. 그럼 빼요. 빼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부터 먼저 합니다. 요거부터. 1번, 요거부터 빼요. 못 받는 거구나. 제가 하잖아요. 그죠? 자산을 빼줘야 되잖아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얘부터 하라고요.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감소되면 비용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비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비용이라는 배점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산의 감소의 흔적이 비용이거든요. 자, 못 받고 비용 처리해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비용 계점을 대손 났어요. 대손은 회수 불능이잖아요. 그렇죠? 회수 불능이다. 대손은 회수 불능한 채권이 있다. 상각이라는 거는 감액하는 거예요.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걸 상각이라는 걸 깎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각, 나중에 감가상각비도 배우게 될 거예요. 대손 났다, 자산을 깎아라. 자산을 감액하면요,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이 비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줬습니까? 대손 상각비 되겠습니까? 나중에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배분하는 절차인 그저 감가상각비도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졌네? 그만큼을 상각 깎고 자산의 감소는 비용이니까 뭐요? 감가상각비. 얘는요, 대손상각비 되겠습니까? 개정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손상각비는요, 판관비예요, 판관비. 판관비라고요. 왜 판관비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거래는 이 외상매출금이 영업활동 거래잖아요. 거기에 파생된 비용이니까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인 영업비용이 돼야 마땅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회계치를 하면 된다고요.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개정을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회계 1급에서 나와요. 그런데 세무 2급에서는요, 얘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너희들이 알지.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아니까 요 두 번째 단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지금 외상값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빌려준 걸 못 받는 거예요. 돈을 100만 원 빌려줬는데 저놈이 죽어버렸다. 그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거할 때 자산을 감액해야 되죠. 차감해야 되죠. 1번. 그리고 이거, 그죠? 자산의 감소의 흔적은 비용이에요. 그럼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까? 대손상각비? 안 해요. 앞에 뭡니까? 뭐가 붙어요? 앞에 기타의라는 말이 붙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니잖아요. 앞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쓰면 요게 안 된다 이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활동 거래는 영업 활동이고 요 거래는 우리가 그죠? 영업 활동이잖아요. 영업 활동의 거래고 거래의 결과물이고 얘는요. 돈 빌려주고 하는 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재무나 투자 활동은 비영업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대응하는 비용도 얘가 영업 비용이 되잖아요. 영업 비용. 여기 영업 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면 영업 비용이 되잖아요. 영업 비용이 뭐예요? 판관비라고요. 영업에 관계된 비용이 판관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응시키는 거고 얘는 비영업 활동 거래니까 여기에 흔적도 뭐예요? 대응시키려면 영업활동 거래인 영업 비용이 아니고 영업의 비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짝꿍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대형 논리에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장기대여금의 비용 계정은 영업 외 비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맞잖아요, 모형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그죠? 대손상각비로 하지 않고 뭘로 해요? 영업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대손회계면 대손 계정이 대손상각비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빼고 대손상각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채권을 보고 구분해서 비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테스트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요걸 낸다고요, 세무이고. 아시겠죠? 지금 당장은 모를 거예요. 지금 당장 하면 알 것 같은데 실제 시험 쳐보세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아야지 기억이 난대요. 틀려봐야 한다고요. 틀리는 것을 시험장에 틀리면 안 돼. 어디서 틀려봐야 돼요? 여기서 시험 공부, 만약에 모의고사도 쳐보고, 뭐 시험 있잖아요. 평가도 해보고, 여기서 평가해가지고 본인이 다 알잖아요. 점수 공개하는 것도 아닌데. 평가를 두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가해보고, 내가 모르는구나 체크해놓고, 혼자 뭐를 모르는지 평가하는 데는 되게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집단으로 하시면 내가 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같이 해야 되니까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걸 확인한 시간, 확인한 결과물을 잘 관리해야 돼.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시험 닥칠 때까지 모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 나중에 볼 때 내가 잘 아는 걸 왜 봐요? 동영상 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동영상을 깔끔하게 새로 들을 거야.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다 아는 걸 왜 들어? 아는 건 안 듣는 겁니다. 넘기고. 모르는 부분을 1.5배속 이상 해서 들리면 뭐예요? 1.5배속 최대한 빨리 들리라고요. 저는 동영상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저도 가끔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제가 필요한 과정이 있어가지고 1.2, 1.3, 1.4, 1.5까지 올려봐요. 그래도 들리면 계속 그렇게 들려요. 1.6, 1.6 너무 잘 안 들려. 그럼 1.5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60분 할 거는 뭐예요? 한 60분 할 거는 한 40분 좀 되면 끝나요. 아니, 두근두근 천천히 있죠. 할 필요가 뭐냐, 이거죠. 아니야, 나는 새로운 마음이야. 처음부터. 회계는 무엇인가? 할 필요 없다고요. 회계는 뭔지 아는데, 전부인데. 그걸 왜 듣고 있어? 아니야, 그죠? 빨리빨리 내가 모르는 부분을,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대손 났을 때 비용 계정이 구분하는 거구나. 일단은 그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이 나타나요. 여기가 이제 설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설정. 이거 왜 설정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가지 모형이 있잖아요. 그게, 뭐 설정하고, 환입하고, 대손, 회계 처리하고, 회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손 회계는 여기 모형이 수익, 비용, 대형의 원칙이라고 하죠. 수익, 비용, 대형의 원칙.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죠? 수익, 비용, 대형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어디서 들어봤나요? 우리, 그죠? 우리 손익계산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손익계산서 할 때 생각나는 거, 일정 기간 발생주에 따른 측정, 그거 기억나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에 따라 측정을 하는데, 수익과 비용에 좀 구체화된 개념이 있어요. 근데 수익이 발생했다는 게 좀 모호하잖아요. 실현주의라는 건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꼭 좀 알자고 제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비용을 인식할 때, 그죠? 비용을 인식하는 구체화된 방법이 발생주의, 수정 발생주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수익, 비용, 대형의 원칙이라고 했죠. 비용을 잡을 때 뭐예요? 관련 수익에 대형에서 비용을 하자는 원칙이 바로 뭐예요? 수익, 비용, 대형의 원칙. 그러니까 비용을 인식하는 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손회계가. 그죠?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왜 설정이라는 이 모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그죠? 구어체 비슷하게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10년간 거래했다. 그러니까 첫 거래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자꾸 뭐야?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10년 동안 거래한 거래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처음에는 잔고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밖에 없는데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서 뭐야? 잔고가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꾸준히 하면서 잔고가 차츰 늘어났고 잔고가 1억이 됐어요. 그죠? 1억이 됐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죠? 먹고 튀었어요. 그럼 1억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1억을 이렇게 빼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용 계정이 대손상업비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했다면 얘가 IS잖아요. 이게 판관비잖아요. 이거 못 받았으니까 제거하고 처분 3단계법이라고요. 제거했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교환 대가가 없으니까 전부 다 뭡니까? 이거에 대한 나갔으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상업비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비용이잖아요. 그럼 올해 있잖아. 올해 비용 처리를 1억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억은 외상값이 올해 발생한 거예요? 단기에 발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잔고가 조금씩 늘어가지고 뭡니까? 누적적으로 쭉 달려가지고 발생한 거 아니에요. 외상 매출금의 산물은 뭐라고 합니까? 매출을 인식해야지, 수익을 인식해야지 외상 매출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은 어떻게 했어요? 수익은 10년 동안 인식해놓고, 맞잖아요. 수익은 10년 동안 쭉 인식했어요. 10년 동안 쭉 인식했잖아요. 맞잖아요. 수익을 얘가 지금 1억이라는 잔고라는 부분은 올해 발생한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동안 쭉 발생한 거 아니에요. 수익을. 맞죠? 수익을 쭉 인식했잖아요. 계속 잔고가 늘었으니까. 근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10년째 1억을, 그죠? 요거 하나만 있죠. 앞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뭐야? 대응하는 비용을 뭐야? 잡은 적이 없고 여기 한 방에 때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익은 예전에 인식했고 비용은 인식한 적이 없고 그냥 단지 뭐야? 예, 그 해 먹고 튀었다는 이유로 그 회원들 전부 다 한 방에 다 비용을 때리면 대응하는 이 합리적인 수익 비용 대응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비용을 잡으려면 관련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련 수익에 대응해서 잡아야 되는데 관련 수익은 과거에 일어났고 벌써
이때 한 방에 때리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좀 안 맞네? 합리적인 수익 비용 대응을 못하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예요? 야, 그럼 이건 좀 모형이, 정보가 이상하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냐면,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회계적 모형을 만든 거예요.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하나의 있잖아요. 방법을 만든 거예요. 회계적 모형.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드디어 듣게 되죠. 충당금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모형이 바로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회계적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때 분명히 수익에 대한 위험도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먹고 튄 건 아니지만 예상을 해서 그게 합리적인 추정치지만 그만큼을 대응시켜가지고 비용을 미리 해놓으면 그게 오히려 그 관련 수익에 대응해서 더 좋은 정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다. 그래서 나타난 있죠. 충당금 설정법이 설정한다 이 말이고, 그러면 대손을 그죠 추정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을 평가해 보는 거지. 올해 수익의 위험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또 올해 수익의 위험을 평가해 보고요. 채권에 대해서. 그죠? 위험을 평가해 보면 되잖아요. 그만큼을 위험을 그때 딱 설정해서 비용 처리해 놓는 거야. 설정해. 그러니까 위험을 평가한다는 이름이 뭐냐면 이거야. 그 위험을 하는 부분이 바로 대손 추산액이에요. 대손을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딱 잡아가지고 그만큼을, 요거 위험에 이만큼을 딱딱 있죠. 실제 대손이 난 건 아니지만 미래에 먹고 튈 확률을 미리미리 대응시켜야지 올바른 대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